산골에 있어 서울 같지 않은 자연 앞을 부암동. 예로부터 왕족과 사대부들이 별서와 정자를 지어 휴식을 취했던 조용한 동네였는데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과 영화 기생충 촬영지로 유명해지면서 맛집과 카페를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부암동은 경복궁역 근처에서 버스를 타고 찾아와 근처에서 가볍게 즐기다 갈 수도 있지만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의미 있게 놀려면 골목과 언덕을 오르며 가벼운 등산을 해야 하는 고난도 핫플입니다. 북악산과 인왕산 사이에 위치한 부암동을 제대로 즐겨보기 위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창의문 앞 주변 맛집들을 먼저 소개하고 창의문로를 기준으로 윗동네라 불리는 북악산 자락, 아랫동네라 불리는 인왕산 자락의 볼거리 등을 차례대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뒷동네 또는 자하문 터널 윗동네라는 말이 더 친숙한 부암동 인근에는 자하문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창의문이지만 사람들은 자줏빛 노을이라는 뜻의 자하문으로 부르길 더 좋아했다는데요. 그만큼 이 동네 노을이 예쁘다고 합니다. 서울 도성에는 크고 작은 문이 8개가 있는데 북쪽 소문인 창의문은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문 중 하나입니다. 창의문 앞 삼거리에는 대체로 평이 좋은 가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하 손만두와 계열사가 가장 유명합니다. 자하 손만두는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맛집으로 한눈에 들어오는 인왕산을 감상하며 특별한 만두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계열사는 수요 미식회와 생활의 달인에 소개되었던 치킨집으로 다양한 안주 메뉴가 있습니다. 깔끔하고 건강한 맛이 나는 후라이드 치킨은 옛날 통닭을 추억하고 싶을 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있는 부암동 돈가스집 1979도 인기 있는 맛집이라 방문해 보았는데 옛날 돈가스 스타일로 양도 많고 맛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안심 돈가스 한 조각이 같이 나오는 세트 메뉴가 잘 되어 있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인기 있는 드라이브 코스인 북악 스카이웨이가 연결되어 있어 드라이브를 즐기는 분들이 많이 쉬었다 가기도 하는데 수제버거 맛집인 레이지버거 클럽이 인기 있는 드라이브 코스 중 하나였습니다. 중국집인 란저우 우육면도 인기 있는데 도가니탕같이 든든한 우육면이 제일 인기 있고 그 외 다른 메뉴들도 맛있다는 평이 많습니다. 저는 길 끝에 있는 작은 가게 맘스키친을 가보았습니다. 일본인이 운영하는 가정식 맛집으로 일본어로 대화하며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흔하지 않은 메뉴들이 많고 갖가지 재료를 아끼지 않고 정성을 들인 맛이 나서 다시 오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부암동은 예술가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 그런지 가게들마다 예술적인 요소도 깃들어 있는데요. 클럽 에스프레소는 삼거리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지킨 로스터리 카페로 사장님이 직접 만든 가구들이 카페에 여기저기 녹아 있습니다. 다양한 커피 용품들도 판매하고 직접 볶은 커피가 인기 있습니다. 부암동 와플은 와플도 맛있기로 유명하지만 유튜브 채널 시부야에서 김대명 배우가 하이볼이 맛있다고 나영석 PD를 데려간 곳이기도 합니다. 낮에는 와플 가게, 밤에는 작은 술집으로 변하는 귀여운 가게입니다. 부암동에는 수요 미식회에 나와서 유명해진 부빙도 있는데 그전에는 일본인들 사이에서 더 유행했다고 합니다. 눈꽃 빙수보다 솜사탕 빙수에 가까운 맛으로 빙수를 1인분씩 주문하여 다양하게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근처에는 비교적 저렴하게 빙수를 즐길 수 있는 부암동 카페 스탐티슈도 있는데 정성스럽게 만든 빙수를 대접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분위기도 아기자기해서 편하게 머무르다 갈 수 있습니다. 윗동네 북악산 자락 쪽에도 볼거리와 숨은 카페들이 많은데 가기 전에 영화 기생충 포토존에 들리시려면 뒤쪽 길인 창의문로 10길을 따라 걸으면 됩니다. 박 사장 가족을 피해 도망가는 기택내 가족을 이곳에서 촬영했고 봉준호 감독은 계층의 차이를 표현하기 위해 이 계단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부암동에는 러브스토리로 유명한 환기미술관도 있는데 한국추상미술 선구자로 불리는 김환기 작가를 위해 아내인 김향한 작가가 사비로 설립한 미술관입니다. 환기미술관은 자연과 어우러진 건축물로도 유명합니다. 그 속에서 작가의 작품을 더 깊이 감상할 수 있다고 하니 임시 휴관이 끝나면 들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환기미술관 주변에는 갤러리들이 조금씩 있는데 A라운지 갤러리도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멋있는 공간입니다. 2층까지 전시가 열려 있고 자연과 함께 감상하니 감상의 폭이 더 깊어지는 듯 했습니다. 택시를 타거나 30분 정도 등산해야만 갈 수 있는 숨은 명소 백사실 계곡도 가보았는데요. 세검정에서 출발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는 북악산 자락 카페들을 지나며 올라갔습니다. 가는 길에는 TV 동물농장에도 나온 탈출 겸 반야와 스님이 같이 지내는 응선사가 보였고 조금만 더 걸어가면 백사실 계곡 안내 표시가 나옵니다.
백사실은 백석동천의 다른 이름으로 한국 캘리그래피의 원조인 추사체를 만든 추사 김정희 선생이 머물렀던 별서가 있던 자리입니다. 깊은 숲에 흐르는 작은 계곡으로 일급수라 도롱뇽 등이 살고 있습니다. 백석동천 별서터와 연못터가 남아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폐허가 주는 아름다움을 느끼러 오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조그만 사찰인 현통사가 나옵니다. 바위 사이에 흐르는 계곡이 아름답고 현통사에서 내려다 보이는 전경도 멋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다시 되돌아가면서 산속 숨은 카페들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백화밀은 직접 양봉한 꿀로 음료와 디저트를 만드는 가게로 산속 경관이 아름다워서 힐링하러 오기에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 촬영지로 알려진 산모퉁이 카페가 유명한데 저는 그 옆에 있는 희작이라는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탁 트인 인왕산 경관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는데요. 포토존도 많고 자연 자체가 멋있는 인테리어라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힐링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길에는 예술가의 작업실 같은 아트포 라이프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근처에 한양 도성 가는 길이라 적힌 굴다리 안으로 들어가면 북악 스카이웨이 뷰 맛집으로 유명한 아델라 베일리가 나옵니다. 1층에는 아델라 베이커리가 따로 있어 멋진 뷰를 감상하며 음료와 빵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인왕산 자락에는 큰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여러 곳 있는데 대부분 사립이라서 입장료가 있지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미술관도 있으니 체력이 약한 분들은 택시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부암동에서 가장 유명한 석파정 서울미술관은 다행히 도로변에 있습니다. 미술관과 흥선대원군의 유명한 별서였던 석파정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4층으로 올라가면 볼 수 있는 석파정에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는데요. 원래 이곳의 주인은 조선 후기 문신 김은군으로 세 개의 냇물이 모여 흐른다고 하여 삼계동 정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마음에 들었던 흥선대원군은 김은근이 자기에게 팔려고 하지 않자 막 임금이 된 어린 아들 고종을 보내 머무르다 오게 했고 김은근은 임금이 묵고 간 곳에 감히 신하가 살 수 없다며 다신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흥선대원군이 이곳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의 호를 따와 석파정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후 다양한 사연을 거친 후에 다시 시민들에게 개방되었습니다. 조선 말기에 지어진 별서라 이국적인 장식을 덧붙인 한옥을 감상할 수 있고 수백 년 된 반송과 거대한 바위를 보며 자연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풍 정자가 아름다운데 어느 방면에서 바라보나 경치가 뛰어납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면 고종 황제가 머무르다 간 별채가 있는데 잠시 앉아서 경치를 감상하니 흥성대원군이 왜 그렇게 탐냈는지 알 것도 같았습니다. 미술관도 꽤 규모가 컸습니다. 소장품전에서는 한국 미술 대표 거장들의 작품과 그들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고 기획전도 열려 있어서 알차게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자한미술관은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미술관이라 할 만큼 찾아가기가 매우 힘들지만 경치는 어느 미술관보다도 뛰어났습니다.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전시는 보지 못했지만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 아쉬움이 덜했습니다. 자한미술관과 마찬가지로 높은 곳에 있는 목인박물관 목석원도 전망이 좋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입장료에 음료 한 잔이 포함되어 있고 전통 목조각 작품과 그 외 다양한 작품을 경치와 함께 즐기다 갈 수 있습니다. 인왕산 자락에는 조선시대 왕족과 사대부들이 풍경을 보며 여가를 즐겼던 유명한 별서들이 많았는데요. 대표적으로 세종대왕 셋째 아들 안평대군의 별서였던 무계정사지 터가 있습니다. 사유지라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근처에 있는 무계원에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안평대군이 화가 안견을 시켜 꿈속 풍경을 그린 유명한 목류도원도의 복사본이 있고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원래 무계원은 안평대군의 별서 무계정사지와는 관련이 없고 익선동에 있던 한옥 오지남을 옮겨온 것인데요. 오지남은 조선 왕조 마지막 내시이자 서화가였던 송은 이병직 선생이 살던 집으로 거물급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자주 찾는 서울 3대 요정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자리에 호텔이 들어서면서 이곳 부암동으로 옮겨오며 전통문화 공간인 무계원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전통 체험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실제 훈장 선생님과 함께하는 서예 체험과 부채 만들기 체험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 부근에는 소설가이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였던 현진건 선생의 집터 표지석도 볼 수 있는데요. 감옥에서 나와 닭을 기르고 소설을 쓰며 말년까지 지냈던 곳인데 흉가처럼 방치
지내다 결국 없어져 버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쪽 인왕산 자락이나 석파정 주위에도 맛집들과 유명한 카페들이 드문드문 있는데요. 석파정 근처 건물 2층에는 북카페처럼 꾸며진 돈가스집 새검정 돈가스가 있는데 매일 직접 만드는 당근 스프도 인기 있습니다. 부암동에는 이태리에서 살다 온 세 자매가 각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정겨운 스토리도 있는데 꼰대는 이태리 가정식 맛집입니다. 다른 자매들은 근처에서 각자 소품숍과 식료품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암동 스코프는 수요 미식회, 생활의 달인 등에 소개된 스콘 맛집으로 영국식 스콘과 케이크, 브라우니 등을 판매합니다. 기본에 충실한 맛인데도 지나고 나면 생각이 나는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도성박 달동네였던 부암동은 조선시대 때 별서도 많았지만 원래는 가난한 백성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소원을 빌던 커다란 부침바위는 자하문 터널과 도로가 생기면서 사라졌지만 동네 이름 부암동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부암동을 거닐다 보면 한양도성을 쉽게 볼 수 있는데 한양도성을 사이에 두고 안쪽에 있는 청운동에도 같이 들러보면 좋은 핫플들이 있어 짧게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창의문로에서 한양도성 순성길을 따라 걷다 보면 윤동주 시인이 자주 걸었다던 시인의 언덕이 나옵니다. 시인의 언덕 아래에는 윤동주 문학관이 있는데 윤동주 시인의 친필 원고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청운 아파트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수도 가압장 시설을 활용한 공간이라 신기했는데 윤동주 시인에 관한 영상을 물탱크 속에 들어가 감상을 하니 그때의 갑갑했던 현실이 더 깊이 와닿는 듯 했습니다. 근처에는 작은 폭포가 있는 한옥도서관으로 유명한 청운문학도서관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독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한옥도 체험할 수 있어 여유를 가지고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악산과 인왕산은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청와대를 습격하려 한 1.2.1 사태 이후로 초소들이 생기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었습니다. 현재는 완전히 개방되어 버려진 초소를 활용한 카페도 생겼는데요. 더숲 초소 책방은 초소를 리모델링하여 만든 북카페로 숲속에서 서울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인기가 많은 핫플입니다. 이곳은 찾아오기가 힘들어 택시를 타고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초소를 활용한 공간이 또 한 곳 있는데 누구나 자유롭게 쉬었다 갈 수 있지만 누구도 쉽게 찾아갈 수 없는 인왕산 숲속 쉼터입니다. 한양도성을 따라 걷는 방법과 초소 책방 근처 데크 계단을 올라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힘들게 찾아간 만큼 숲속 쉼터가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어울리는 부암동. 서울 도심에서 보기 드물게 자연을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어 힐링하고 싶을 때 다시 찾고 싶은 동네입니다. 너도 가봤으면 해. 부암동.